준우와 세리는 결혼한 지 4년이 되었어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었죠. 처음에는 서로를 위해 모든 걸 다 바쳤던 그때가 그리워지네요. 하지만 이제는 일상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준우는 매일 회사 일에 파묻혀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는 집에서 쉬는 걸로 만족했어요. 종교에는 특별한 관심이 없었어요. 교회나 신앙 같은 건 그저 세리의 취미 정도로 생각했죠. 세리는 달라요. 그녀는 열성적인 신자로 매주 일요일 예배와 수요일 저녁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했어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 모임에도 열심이었죠. 세리는 준우를 여러 번 초대했어요. 오빠, 이번 주말에 같이 가보자. 마음이 편안해질 거야. 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준우는 항상 피곤하다는 핑계로 거절했어요. 미안, 나 일 때문에 피곤해서. 다음에라고 대답하며 소파에 누워 TV를 켜곤 했죠. 세리는 속으로 서운했지만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교회로 향하는 게 익숙해졌어요. 세리가 일하는 학원에서 새로운 동료가 들어왔어요. 이름은 호민, 세리보다 3살 어린 남자였죠. 호민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열정적으로 일했어요. 수업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학생들 질문에 하나하나 답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세리는 선배로서 호민을 도와줬어요. 여기 규칙은 이렇게 돼 있어. 처음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물어보고 동라고 말하며 서류 정리를 함께 했죠. 호민은 고마워하며 웃었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덕분에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 되자 그들은 자연스럽게 함께 식사를 하게 됐어요. 학원 근처 작은 식당에서요. 처음에는 수업에 관한 이야기뿐이었어요. 오늘 그 학생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어떻게 설명할까? 세리가 물었어요. 호민이 대답했죠. 예시를 더 들어서 설명해 보는 건 어때요? 제가 해봤는데 효과 있었어요. 그렇게 대화가 오갔어요. 매일 점심을 함께 하다 보니 익숙해졌어요. 세리는 호민의 열정을 보며 기분이 좋아졌어요. 너무 열심히 하네. 피곤하지 않아? 라고 물어보기도 했죠. 호민은 웃으며 이 일이 좋아서요. 학생들이 성장하는 걸 보는 게 뿌듯해요. 라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 주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공통의 관심사로 넘어갔죠. 어느 날 점심때 호민이 먼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힘들었어요. 지금은 안정된 삶을 찾고 있어요. 세리는 공감하며 들었어요. 그럴 때일수록 지지대가 필요하지. 나도 결혼 생활이 쉽지만은 않아 라고 솔직하게 털어놨죠. 세리는 자신의 가정 생활을 조금씩 이야기했어요. 집에서 남편이랑은 요즘 대화가 적어. 각자 바쁘니까. 호민은 조용히 듣다가 미래 계획은 어때요? 저는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세리는 교회 생활을 자연스럽게 언급했어요. 나는 교회에서 위안을 얻어. 매주 가면서 마음이 정리되거든. 그러다 호민의 관심이 더 깊어졌어요. 그는 세리의 신앙에 호기심을 보였어요. 어느 오후 학원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호민이 물었어요. 선생님, 교회 가는 거 재미있어요? 저도 요즘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있어요. 세리는 반가워했어요. 물론이야.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가보면 달라질 거야. 호민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그럼 같이 가볼 수 있을까요? 혼자 가기 부담스러워서 세리는 신자로서의 열정에 불이 붙었어요. 이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좋아, 이번 주말에 같이 가자. 내가 안내해 줄게.
라고 대답했어요. 호민의 눈빛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선생님. 그 주말 세리는 호민과 함께 교회로 향했어요. 준우는 집에서 혼자 쉬고 있었죠. 세리는 교회에서 호민을 소개하며 새로운 친구예요. 처음이니까 잘 부탁해요라고 했어요. 예배 중에 호민은 세리 옆에 앉아 찬송가를 따라 불렀어요. 세리는 기쁨을 느꼈어요. 누군가에게 신앙을 전하는 게 뿌듯했죠. 예배 후 그들은 교회 카페에서 차를 마셨어요. 호민이 감탄하며 이런 분위기 처음이에요. 마음이 가벼워지네요라고 했어요. 세리는 웃으며 자주 오면 더 좋아질 거야. 다음에도 같이 올래? 라고 물었어요. 호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요. 이렇게 시작된 교회 모임이 점점 잦아졌어요. 세리와 호민은 매주 일요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학원에서 만날 때도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오늘 설교 어땠어? 세리가 물으면 호민이 깊이 와닿았어요. 나도 더 공부해보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죠. 세리는 호민의 변화가 기뻤어요. 집에 돌아와 준우에게 말해보기도 했어요. 학원 동료랑 교회 갔어. 그 친구 신앙에 관심 많아. 하지만 준우는 관심 없이 그렇구나 라고만 했어요. 세리는 속으로 아쉬웠지만 호민과의 대화가 위로가 됐어요. 호민은 세리에게 더 가까워지려 노력했어요. 어느 날 저녁 모임 후 그는 세리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늦었는데 혼자 가기 위험해요. 세리는 망설였지만 받아들였어요. 차 안에서 호민이 선생님 덕분에 요즘 삶이 달라졌어요. 고마워요 라고 말했어요. 세리는 따뜻함을 느꼈어요. 나도 네가 있어서 좋았어 라고 대답했죠. 그 순간 세리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스며들었어요. 준우와의 거리감이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학원 생활도 더 활기차졌어요. 세리와 호민은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이 자료 정리 같이 할까? 호민이 제안하면 세리가 좋아. 네 아이디어가 도움이 돼 라고 했어요. 점심시간 대화는 이제 가족 이야기로 깊어졌어요. 호민이 결혼 생활은 어때요? 저는 아직 미혼이라 궁금해요 라고 물었어요. 세리는 솔직하게 좋은 날도 있지만 요즘은 서로 바빠서 외로워 또체라고 털어놨죠. 호민은 공감하며 그럴 때일수록 대화가 중요할 텐데요 라고 조언했어요. 교회에서 만난 지 몇 주 후 호민은 세리에게 책을 선물했어요. 이 성경 공부책 읽어보세요. 저도 유익했어요. 세리는 감동받았어요. 집에 가져와 읽으며 호민을 생각했어요. 준우는 그 책을 보며 또 교회 거냐? 라고 퉁명스럽게 물었지만 세리는 무시하고 읽었어요. 호민과의 연결이 점점 강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 친구 덕분에 신앙이 더 깊어지네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죠. 그렇게 세리의 일상이 호민 중심으로 변해갔어요. 준우와의 대화는 줄어들고 호민과의 만남이 늘어났어요. 세리는 이 변화가 단순한 우정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이 작은 설렘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호민도 세리를 특별하게 대했어요. 선생님, 항상 밝아서 좋아요 라고 말하며 눈을 마주쳤죠. 세리는 그 시선에 가슴이 살짝 뛰었어요. 그 주부터 세리와 호민은 매주 일요일 예배를 함께 드리기 시작했어요. 세리는 호민을 집 근처에서 만나 교회로 함께 갔죠. 차 안에서 호민이 오늘 설교 주제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세리가 이번 주는 사랑에 관한 거야. 기대돼 라고 대답하며 웃었어요. 교회에 도착하면 자연스럽게 손을 잡지 않고도
가까이 붙어 앉았어요. 찬송가를 부를 때 호민의 목소리가 세리의 귓가에 스며들었어요. 세리는 그 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예배 중에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속시킨다라고 말할 때 세리는 슬쩍 호민을 쳐다봤어요. 호민도 마찬가지로 눈길을 주었죠. 그 순간 세리의 가슴이 살짝 설렜어요. 집에 돌아와 준우가 오늘 교회 어땠어? 라고 물으면 세리는 좋았어. 평소처럼 덧보이라고만 대답했어요. 호민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준우가 관심 없어 보이니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준우는 TV를 보며 요즘 더 열심히네. 좋네라고 툭 던지듯 말했어요. 세리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그래, 이게 나으라고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죄책감이 스쳤어요. 그래도 호민과의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교회에서 세리와 호민은 점점 눈에 띄었어요. 예배당 안에서 그들은 나란히 앉아 성경을 펼쳤어요. 호민이 이 구절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속삭이면 세리가 여기서 말하는 건 용서야. 나중에 설명해 줄게 라고 조용히 답했어요. 예배가 끝나면 함께 기도실로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손을 잡고 눈을 감은 채로요. 다른 신자들이 지나가며 그 모습을 봤어요. 한 아주머니가 세리에게 다가와 새로 오신 분이랑 같이 오시네? 부부예요? 라고 물었어요. 세리는 그냥 웃으며 아니에요. 그냥 친구예요 라고 대답하지 않고 애매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호민도 옆에서 웃기만 했죠. 그 미소가 세리를 더 가깝게 느껴지게 했어요. 호민의 매력이 더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나이보다 성숙해 보이는 외모 덕에 교회 목사님 눈에 띄었어요. 어느 일요일 예배 후 목사님이 호민을 불렀어요. 호민 씨, 성경 공부에 관심 많으신가 봐요. 목요일 저녁 소모임 리더로 참여해 보실래요? 젊은 분이 필요해요. 호민은 놀라며 저요? 영광입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세리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뻤어요. 잘 됐네. 나도 그 모임 가는데 같이 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며 호민의 팔을 톡 쳤어요. 호민이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속삭였죠. 그날부터 목요일 저녁도 그들의 시간이 됐어요. 소모임은 교회 작은 방에서 열렸어요. 10명 정도 모여 성경을 읽고 토론했어요. 호민이 리더로 나서 오늘은 로마서 12장을 봅시다. 각자 생각을 나눠보세요. 라고 말하면 모두가 집중했어요. 세리는 호민의 목소리에 매료됐어요. 호민 씨, 설명이 너무 명확해라고 칭찬하며 눈을 반짝였죠. 모임 중에 호민이 세리의 의견을 물었어요. 세리 씨, 이 구절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세리는 희생적인 사랑이요.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호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라고 했어요. 모임이 끝나면 다 함께 기도했어요. 호민의 손이 세리의 손을 스쳤어요. 세리는 그 접촉에 전율을 느꼈어요. 교회 애찬 모임이 더 흥미로웠어요. 매달 한 번 모두가 음식을 가져와 함께 먹었어요. 세리와 호민은 항상 같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세리가 만든 김치찌개를 호민이 먼저 맛보고 이거 최고예요. 손맛이 끝내주네라고 말했어요. 세리는 부끄러워하며 과찬이야. 네가 만든 샐러드도 맛있어라고 대답했죠. 주변 신자들이 그 모습을 보며 속삭였어요. 저 두 분 정말 잘 어울려. 신혼부부 같아. 한 형제가 다가와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애정 넘치시네 라고 물었어요. 세리와 호미는 서로를 쳐다보며 웃었어요.
호민이 아직은 이라고 애매하게 말끝을 흐렸어요. 세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 웃음이 그들의 비밀을 더 단단히 묶어줬어요. 그런 오해가 쌓여갔어요. 교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 누군가 호민 씨, 세리 씨랑 데이트하시는 거예요? 라고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호민이 글쎄요, 비밀입니다라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세리는 얼굴이 붉어지며 그만해요라고 말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그 말들이 세리의 마음을 자극했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이게 뭐야? 라고 중얼거리며 머리를 흔들었죠. 하지만 다음 모임이 기다려졌어요. 준우는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어요. 세리가 목요일 저녁에도 나가자 요즘 교회 자주 가네? 피곤하지 않아? 라고 물었어요. 세리는 응, 소모임이 생겨서. 좋은 친구들 많아라고 대답했어요. 준우가 그렇구나. 네가 행복하면 되라고 말하며 신문을 펼쳤어요. 세리는 그 무관심의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오빠는 정말 모르는구나. 하지만 그게 편했어요. 호민과의 시간을 방해받지 않으니까요. 주말에 준우가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라고 하면 세리는 나 교회 가야 해. 혼자 먹으라고 했어요.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어. 나중에 바라고만 했죠. 소모임에서 호민의 리더십이 빛났어요. 한 번은 토론이 뜨거워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라고 호민이 결론 지었어요. 세리가 맞아 그게 위로가 돼 라고 맞장구 쳤어요. 모임 후 호민이 세리를 데려다주며 오늘도 고마웠어요. 선생님 없으면 모임이 재미없을 텐데라고 말했어요. 세리는 차 안에서 나도 내 덕분에 더 열심히 해라고 대답했어요. 호민의 손이 운전대에서 미끄러지듯 세리의 무릎에 스쳤어요. 세리는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그 접촉이 달콤했어요. 애참 모임에서 오해가 절정에 달했어요. 모두가 모여 식사할 때 목사님이 오늘은 특별히 호민 씨와 세리 씨를 축하해요. 교회에 새로운 부부가 생겼네요. 라고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주변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세리와 호민은 당황했지만 웃으며 넘겼어요. 호민이 아직은 아니에요 라고 말하며 세리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세리는 그 손길에 가슴이 요동쳤어요. 이게 무슨 기분이지라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놓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세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호민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준우는 세리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봤어요. 요즘 네가 밝아 보이네. 교회 친구들 덕분인가 봐 라고 말했어요. 세리는 응, 좋은 사람들이야 라고 대답하며 속으로 미안해했어요. 하지만 호민과의 만남이 중독됐어요. 매일 학원에서 호민을 만나면 어제 모임 어땠어? 라고 물었어요. 호민이 최고였어. 네가 있어서 더라고 하면 세리의 하루가 밝아졌어요. 그들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면서 세리의 거짓말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오늘 저녁에 교회 모임 있어라고 준우에게 말할 때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그들은 더 대담해졌어요. 예배 중에 호민이 세리의 귀에 속삭였어요. 오늘 네가 너무 예뻐. 세리는 얼굴을 붉히며 쉿, 집중해 라고 했지만 행복했어요. 소모임 후 둘이 남아 청소를 하며 대화했어요. 호민이나 요즘 내 생각만 해라고 고백처럼 말했어요. 세리는 멈칫하며 나도 그래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로 그들의 관계가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준우는 여전히 모르고 세리의 이중 생활이 완벽하게 유지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세리의 감정이 복잡해졌어요. 집에서 준우와 저녁을 먹을 때 호민의 메시지가 오면 몰래 확인했어요. 내일 모임에서 봐요. 세리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어요. 기다릴게. 준우가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 거짓말이 세리를 변화시켰어요. 더 이상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어요. 호민과의 시간이 진짜 삶처럼 느껴졌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준우의 눈에 세리의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교회 예배 끝나고 바로 집으로 오던 세리가 이제는 저녁 늦게야 들어왔어요. 오늘 애참 모임이 길어져서 라고 말하며 피곤한 척 웃었죠. 준우는 처음엔 그냥 넘겼어요. 교회에서 좋은 시간 보낸 모양이네 라고 대답하며 저녁을 데워줬어요. 하지만 그런 날이 반복되자 이상함을 느꼈어요. 세리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리며 핸드폰을 확인하곤 했어요. 그 모습이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세리의 핸드폰 습관이 가장 눈에 띄었어요.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소파에 앉아 있을 때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메시지가 오면 바로 화면을 켜고 재빨리 답장을 썼어요. 웃으며 타이핑하는 그 모습이 준우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준우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다 물었어요. 요즘 핸드폰 자주 보내? 무슨 일 있어? 세리는 깜짝 놀라며 아니, 그냥 친구들 메시지야. 교회 모임, 스케줄 확인하는 거라고 대답했어요.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찜찜했어요. 세리가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가는 걸 보니 더 그랬어요. 그 주 토요일 저녁, 준우와 세리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세리가 핸드폰을 테이블에 놓고 물 한 잔 마시러 갔죠. 그때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준우가 무심코 화면을 봤어요. 호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밤 생각나네. 내일 바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준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세리가 돌아오자마자 핸드폰을 낚아채듯 들었어요. 누구야? 그 호민 사랑? 준우가 물었어요. 세리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아, 학원에서 중국어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별명으로 저장해놨어. 별 뜻 없어라고 서둘러 대답했어요. 준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중국어 선생님? 왜 사랑이라고? 라고 물었지만 세리는 장난으로 그랬어. 이제 그만해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베개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세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고 스스로를 타일렀어요. 내가 과민한가 봐. 피곤해서 그래라고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지만 그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세리는 이미 잠든 척 누워 있었어요. 준우는 그녀의 등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세리가 오늘 교회 갈게 라고 말하며 나갈 때도 평소처럼 웃었지만 준우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어요. 그 불안이 커지자 준우는 행동에 나섰어요. 다음 주 일요일 세리가 집을 나선 후 준우도 차를 타고 따라갔어요. 교회 근처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어요. 창문을 살짝 내리고 멀리서 지켜봤죠.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세리가 보였어요. 그런데 그녀 옆에 남자가 있었어요. 호민이었어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걸어 나왔어요. 세리의 미소가 밝았어요. 주변 신자들이 그들을 보며 인사했어요. 호민 씨, 세리 씨, 오늘도 잘 다녀오세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호민이 네,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며 세리의 어깨를 감쌌어요. 준우의 눈이 커졌어요.
그 모습이 부부처럼 보였어요. 준우는 차 안에서 몸을 웅크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세리와 호민이 교회 앞에서 다른 신자들과 이야기하는 게 보였어요. 한 형제가 결혼 생활 어때요? 항상 행복해 보이네라고 물었어요. 세리는 웃으며 좋아요. 매일이 감사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호민이 세리의 손을 더 꼭 쥐었어요. 준우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이 막혔어요. 이게 무슨,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어요. 그들은 교회를 떠나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준우는 차로 천천히 따라갔어요. 카페에 도착한 세리와 호미는 다른 두 쌍의 부부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밖에서 보니 그들은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어요. 세리의 얼굴이 환했어요. 호민의 농담에 웃으며 그의 팔을 톡 쳤어요. 호민 씨, 그만 웃겼던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준우는 그 미소를 봤어요. 집에서 자신에게 보여주지 않는 진짜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호민이 세리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다른 부부들이 너희들 정말 잘 어울렸던라고 말하며 박수를 쳤어요. 세리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이 반짝였어요. 준우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어요. 운전 중에 눈물이 흘렀어요. 왜 나한테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세리의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결혼사진, 교회에서 가져온 성경책, 모든 게 가짜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세리가 돌아오자 준우는 아무 말 없이 저녁을 먹었어요. 오늘 어땠어? 세리가 물었지만 준우는 평소처럼 덕후이라고만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쳤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준우는 세리를 관찰했어요. 학원에서 돌아온 세리가 핸드폰을 확인할 때 몰래 뒤에서 봤어요. 호민과의 메시지가 많았어요. 오늘 카페에서 좋았어라는 내용이 스쳤어요. 준우는 가슴이 아팠어요. 밤에 세리가 잠든 후 그녀의 핸드폰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언제 바꿨지? 생각하며 포기했어요. 출근길에 세리의 학원을 지나며 호민의 이름을 떠올렸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불안이 커졌어요. 한 번은 세리가 목요일 저녁 모임 간다고 나갔어요. 준우는 집에서 기다리다 참지 못하고 교회로 갔어요. 모임이 끝난 후 세리와 호민이 함께 나오는 걸 봤어요. 호민이 세리의 코트를 입혀주며 추우니까 조심해라고 말했어요. 세리가 고마워라고 대답하며 그의 팔을 잡았어요. 준우는 멀리서 그걸 지켜봤어요. 집으로 돌아온 세리가 오늘 모임 재미있었었다 라고 말할 때 준우는 그래? 라고만 했어요. 속으로는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준우의 의심이 깊어지면서 일상이 힘들어졌어요. 회사에서 집중이 안 됐어요. 동료가 요즘 피곤해 보이네? 라고 물으면 집안일 때문에 라고 대답했어요. 집에서 세리와 마주칠 때마다 그 카페 장면이 떠올랐어요. 세리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찔렸어요. 내가 잘못 봤을까?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주말에 세리가 교회 갈게 라고 말할 때 준우는 나도 같이 갈까? 라고 물어봤어요. 세리는 깜짝 놀라 갑자기 피곤할 텐데 라고 했어요. 준우는 됐어 라고 말하며 포기했지만 그 반응이 더 수상쩍었어요. 그 주 금요일 준우는 학원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퇴근 후 세리와 호민이 함께 나오는 걸 봤어요. 그들은 웃으며 길을 걸었어요. 호민이 내일 예배 기대되라고 말하면
세리가 나도 같이 있어서 좋아라고 대답했어요. 준우는 차 안에서 주먹을 쥐었어요. 집에 돌아온 세리가 오늘 피곤해라고 말할 때 준우는 학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었어요. 세리는 그냥 평소야 라고 대답하며 피했어요. 그 밤 준우는 다시 잠 못 이루었어요. 세리의 숨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삼켰어요. 교회에서 본 그 장면이 준우를 변화시켰어요. 다음 일요일, 세리가 나간 후 준우는 다시 교회로 갔어요. 이번엔 더 가까이에서 지켜봤어요. 예배 후 세리와 호민이 손잡고 나오는 걸 다시 확인했어요. 주변 신자들이 부부 사랑 좋네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우는 그 말을 듣고 차로 돌아와 울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집으로 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세리의 행복한 얼굴이 잊히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세리가 돌아와 안아주려 하자 준우는 피했어요. 왜 그래? 세리가 물었지만 준우는 그냥 일하고만 했어요. 준우의 고통이 점점 커졌어요. 친구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증거가 더 필요해. 생각하며 세리의 일정을 적기 시작했어요. 핸드폰 알림 소리가 날 때마다 귀를 기울였어요. 한 번은 세리가 샤워 중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우가 몰래 봤어요. 호민 사랑으로부터 사랑해 라는 메시지였어요. 준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세리가 나와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었지만 준우는 아무것도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부터 준우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세리를 볼 때마다 아픔이 스쳤어요. 그렇게 준우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갔어요. 카페에서 본 세리의 미소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집에서는 왜 안 웃어? 자문했어요. 출근길에 교회를 지나며 호민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누구야? 그놈. 속으로 욕을 했어요. 집에 돌아와 세리가 요리할 때 그녀의 등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 결혼 끝난 건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대면할 용기가 없었어요. 세리는 여전히 밝은 척했어요. 오빠, 주말에 뭐 할까라고 물으면 준우는 모르겠어라고 대답했어요. 그들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준우는 혼자서 고통스러워했어요. 밤에 일어나 창밖을 보며 세리의 변화를 곱씹었어요. 언제부터였지? 과거를 회상했어요. 결혼 초의 행복한 날들이 떠올랐어요. 세리의 교회 열정이 시작된 후부터 멀어진 게 생각났어요. 내가 잘못한 건가 자책했어요. 하지만 호민의 존재가 모든 걸 바꿔놨어요. 다음 날 아침 세리가 오늘 저녁 늦을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준우는 알았어 라고만 했어요. 속으로는 또 그놈이랑 라고 생각했어요. 그 의심이 준우를 갉아먹었어요. 결국 준우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지켜보기로 했어요. 세리의 핸드폰을 다시 확인하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비밀번호 알아야 해. 계획을 세웠어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 집에서 기다렸어요. 세리가 들어오자 오늘 어땠어? 라고 물었어요. 세리는 좋았어. 친구들 만나고라고 대답했어요. 준우는 그 친구들이 호민을 의미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세리가 잠든 후 준우는 그녀의 손가락으로 핸드폰을 열어보려 했지만 깨울까봐 포기했어요. 대신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세리가 그렇게 감정을 적었어요. 준우의 삶이 흔들렸어요. 식욕이 없어졌어요. 세리가 요즘 왜 안 먹어?
라고 걱정하며 물었어요. 준우는 스트레스야 라고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내 탓이야 라고 외쳤어요. 교회에서 본 장면이 꿈처럼 반복됐어요. 세리의 손을 잡은 호민, 그 미소. 준우는 그 카페로 다시 갔어요.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 자리를 봤어요. 여기서 행복했구나. 중얼거렸어요. 집으로 돌아와 세리를 안았지만 마음이 차가웠어요. 세리는 오빠, 사랑해라고 말했지만 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준우의 고독이 깊어졌어요. 세리의 이중 생활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세리가 웃을 때마다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끝이야.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세리의 행복한 얼굴이 잊히지 않았어요. 나한테는 왜 안 보여줘? 그 질문이 준우를 괴롭혀요. 며칠 동안 준우는 혼란 속에 빠져 있었어요. 밤마다 세리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카페에서의 미소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출근길에 차를 몰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대로 둘 수 없어. 증거를 찾아야 해.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집중이 안 돼. 동료가 준우 씨,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으면 아니, 그냥 피곤해 라고 대답했어요. 집에 돌아와 세리가 저녁을 차릴 때 그녀를 쳐다보는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세리는 눈치채고 오빠, 요즘 왜 그래? 라고 물었지만 준우는 일 때문이야 라고 짧게 끊었어요. 결심이 서자 준우는 행동으로 옮겼어요. 인터넷으로 사립 탐정을 검색했어요. 강남에 있는 몇 군데 업체를 비교하며 리뷰를 봤죠. 신뢰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해. 속으로 생각하며 한 곳을 골랐어요. 그 회사 사무실로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탐정은 중년 남자로 차분하게 들었어요. 부인분의 일상 추적을 원하시네요. 교회와 학원 중심으로요. 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최대한 자세히 부탁해요. 라고 말했어요. 계약서를 쓰고 성금을 지불했어요. 탐정은 한 주 안에 첫 보고 드릴게요. 라고 약속했어요. 준우는 사무실을 나오며 가슴이 무거웠어요. 이게 옳은 선택인가? 하지만 후회할 틈 없이 집으로 향했어요. 탐정이 작업을 시작했어요. 세리의 학원 근처에서부터 지켜봤죠. 첫째 날 점심시간에 세리와 호민이 함께 식당으로 나가는 걸 봤어요. 그들은 웃으며 대화했어요. 호민이 세리의 팔을 톡 치며 오늘 메뉴 뭐 할까? 라고 물으면 세리가 내가 고르자라고 대답했어요. 식사 중에 호민의 눈빛이 세리를 향해 부드러웠어요. 탐정은 멀리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건 보통 동료가 아니야. 탐정의 노트에 적혔어요. 오후에 학원에서 일할 때도 호민이 세리의 책상에 다가가 자료를 주며 속삭이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세리의 미소가 밝았어요. 고마워, 호민 씨라고 말하며 눈을 마주쳤죠. 다음 날 탐정은 교회 근처로 갔어요. 일요일 예배 후 세리와 호민이 손잡고 나오는 걸 다시 확인했어요. 이번엔 더 가까이에서 촬영했어요. 호민이 세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오늘 설교 감동적이었어 라고 말했어요. 세리가 맞아. 나도 내 덕분에 더 깊이 느꼈어 라고 대답하며 웃었어요. 그들은 교회 사람들과 인사하며 다음 주에 봐요 라고 했어요. 탐정은 그 장면을 모두 기록했어요. 오후에 그들이 카페로 가는 것도 따라갔어요. 카페 안에서 호민이 세리의 손을 잡고 우리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아라고 속삭였어요. 세리는 얼굴을 붉히며 나도 그래 라고 했어요. 탐정의 카메라가 그 순간을 담았어요. 수요일 저녁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교회 모임 후 세리와 호민이 함께 차를 타고 이동했어요. 탐정은 뒤를 밟았죠. 그들은 학원 근처 모텔로 들어갔어요. 호민이 세리의 허리를 안으며 문을 열었어요. 여기서 쉬자. 호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세리가 응, 피곤했어 라고 대답하며 안으로 사라졌어요. 탐정은 건물 앞에서 기다리며 사진을 찍었어요. 2시간 후 그들이 나오는 걸 봤어요. 세리의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어요. 호민이 내일 학원에서 봐라고 말하며 키스하려 했지만 세리가 주위를 보며 조심해 라고 했어요. 탐정의 보고서에 명백한 불륜 증거라고 적혔어요. 탐정은 교회 내부도 조사했어요. 신자로 위장해 모임에 참석했죠. 그곳에서 세리와 호민이 부부처럼 행동하는 걸 확인했어요. 한 모임에서 목사님이 젊은 부부들을 위한 세미나가 있어요. 호민 씨 부부 참석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호민이 네, 꼭 갈게요 라고 대답하며 세리를 쳐다봤어요. 다른 신자들이 그들 정말 모범적이야 라고 속삭였어요. 탐정은 그 대화를 녹음했어요. 학원에서도 호민의 프로필을 확인했어요. 독신으로 되어 있었어요. 세리의 것도 마찬가지였죠. 탐정의 최종 보고서가 준우에게 전달됐어요. 사진과 영상이 가득했어요. 준우는 보고서를 받자마자 사무실에서 봤어요. 사진을 넘길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모텔 사진을 보자 눈물이 흘렀어요. 이게 현실이야? 속으로 외쳤어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술을 마셨어요. 세리가 들어오자 오늘 늦었네 라고 물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세리는 모임이 길어져서 덧나고 대답하며 방으로 갔어요. 준우는 그 밤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어요. 이혼 준비해야 해 결심했어요. 다음 날 변호사를 만나 상담했어요. 증거가 충분해요. 소송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준우가 네, 진행해주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이 예상치 못하게 터졌어요. 학원에 다니는 아이 엄마인 김사모가 교회 신자였어요. 그녀는 호민을 세리의 남편으로 알았죠. 어느 날 학원에서 호민의 프로필을 우연히 봤어요. 독신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김사모는 이상해서 학원장에게 물었어요. 호민 선생님, 독신이세요? 교회에서 세리 선생님 남편으로 알았는데 학원장이 깜짝 놀라 둘 다 독신으로 입사했어요. 왜요? 라고 했어요. 김사모가 교회에서 부부처럼 다녀요. 이상하네라고 말했어요. 학원장은 바로 세리와 호민을 불렀어요. 학원장 사무실에서 학원장이 물었어요. 둘 사이에 무슨 일 있어? 교회에서 부부 행세한다는 소문이 돌았어. 세리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그건 그냥 오해예요 라고 더듬었어요. 호민이 우리가 가까워진 건 사실이지만 라고 말했지만 학원장이 정직하게 말해 학원 이미지가 중요해라고 압박했어요. 세리가 울면서 저 결혼했어요. 호민 씨랑은 친구 이상이에요 라고 털어놨어요. 호민도 고개를 숙이며 죄송해요.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라고 했어요. 학원장은 한숨 쉬며 이건 큰 문제야. 부모님들 알면 어떻게 해타라고 말했어요. 소문이 학원에 퍼졌어요. 부모님들 카톡방에서 세리 선생님 불륜이래라는 메시지가 돌았어요. 한 엄마가 우리의 선생님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라고 분노했어요. 다른 부모가 호민 선생님도 독신이라면서 교회에서 부부 행세? 역겹네라고 했어요. 학원에 항의 전화가 쏟아졌어요. 선생님들 자질이 의심스러워요. 환불해 주세요. 부모들이 모여
회의를 요구했어요. 학원장은 세리와 호민에게 당분간 휴가 가세요 라고 지시했어요. 세리는 집에 돌아와 울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교회에서도 소문이 번졌어요. 김사모가 교회 모임에서 말했어요. 세리 씨랑 호민 씨 불륜이었대요. 학원에서 확인됐어요. 신자들이 충격받았어요. 한 아주머니가 어머, 그럴 리가. 항상 모범적이었는데 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소식을 듣고 모임을 소집했어요. 이건 교회 이미지를 실추시켜요. 목사님이 말했어요. 신자들이 우리가 속았어. 부부 세미나에도 참석했잖아 라고 웅성거렸어요. 호민과 세리는 교회에서 피했어요. 세리가 전화로 목사님께 죄송해요. 오해였어요 라고 했지만 목사님이 직접 와서 설명하세요 라고 했어요. 학원 부모님들이 교회에까지 연락했어요.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해 라고 항의했어요. 교회 게시판에 익명 글이 올라왔어요. 모범 부부의 실체, 불륜 커플이라는 제목으로요. 신자들이 댓글로 실망이야. 교회에서 쫓아내야 해 라고 했어요. 세리는 집에 숨어 울었어요. 호민에게 메시지 보냈어요. 모든 게 끝났어. 호민이 나도 미안해. 같이 견디자라고 답했지만 세리는 읽고 지웠어요. 준우는 이 소문을 회사에서 들었어요. 동료가 준우 씨 부인 학원에서 큰일 났대라고 말했어요. 준우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뭐 라고 놀란 척했어요. 소문이 동네까지 퍼졌어요. 세리의 이웃 아주머니가 세리 씨, 요즘 안 보여? 무슨 일 있었대? 라고 물었어요. 세리는 집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준우는 집에 돌아와 세리를 봤어요. 소문 들었어. 준우가 말했어요. 세리가 울며 오빠 미안해라고 했어요. 준우는 차갑게 이제 끝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준우는 짐을 쌌어요. 세리는 무릎 꿇고 용서해줘. 실수였어 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준우는 문을 닫고 나갔어요. 이혼하자 마지막 말로요. 학원에서는 세리와 호민이 해고됐어요. 학원장이 이미지 타격이 커. 미안하지만 도토 라고 통보했어요. 호민은 세리에게 나랑 같이 새로 시작할까 라고 물었지만 세리는 아니 끝내자라고 대답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신앙을 되찾으세요 라고 편지를 보냈지만 세리는 읽지 않았어요. 그녀의 삶이 무너졌어요. 준우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증거를 제출하며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어 라고 생각했어요. 소문이 계속 돌며 모두의 삶이 변했어요. 준우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짐을 풀며 과거 사진을 버렸어요. 새 출발이야 속으로 다짐했어요. 세리는 혼자 남아 후회했어요. 호민과의 메시지를 지우며 울었어요. 왜 그랬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학원 부모님들은 새 선생님을 환영했어요. 교회 신자들은 그런 일이 다시 없게 조심해야 해 라고 모임에서 이야기했어요. 모든 게 끝난 후 준우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어요. 이제 앞으로만 봐야지 웃으며 받아들였어요. 세리는 교회를 떠나 새 직장을 찾기 시작했어요. 다시 시작하자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학원에서 소문이 퍼진 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어요. 학원장은 세리와 호민을 다시 사무실로 불렀어요. 문을 닫고 앉자마자 학원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부모님들 항의가 쇄도해. 학원 명성이 땅에 떨어졌어. 세리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꼬며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호민도 옆에서 저도 미안합니다. 하지만 오해가라고 하려 했지만 학원장이 손을 내저으며 끊었어요. 오해? 교회에서 부부 행세한 게 오해야? 둘 다 결혼 상태가 아니라고 서류에 썼잖아. 세리 씨는 결혼했다고 했는데 이건 사기야. 학원장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세리는 눈물이 고여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학원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지금 당장 사직 썼어. 안 그러면 고소할 거야. 학원 이미지를 더 망치기 전에 호미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펜을 들었어요.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서명을 했어요. 세리도 떨리는 손으로 사직서를 작성했어요. 그날 오후 그들은 짐을 챙겨 학원을 나섰어요. 동료들이 멀리서 쳐다보는 시선이 따가웠어요. 세리는 엘리베이터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제 끝났어. 내 경력이. 호민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우리 같이 이겨내자 라고 했지만 세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속으로 생각하며 차에 탔어요. 집에 돌아온 세리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핸드폰에 부모님들 카톡이 쏟아졌어요. 선생님, 사실인가요? 우리의 교육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세리는 읽지도 않고 삭제했어요. 그날 저녁 준우가 들어오자 세리가 달려와 안겼어요. 오빠, 학원에서 잘렸어. 소문 때문에. 준우는 그녀를 밀치며 알아. 나도 들었어. 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세리는 무릎을 꿇고 용서해줘. 다시 시작할게 라고 했지만 준우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이제 늦었어. 나 혼자 살게. 세리는 그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제발, 오빠. 나 없이 못 사는데. 하지만 준우는 문을 나서며 생각할 시간 줘 달라고만 했어요. 세리는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어요. 그 밤 호민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학원에서 쫓겨났어. 너도? 호민이 응, 나도. 미안해라고 답했어요. 세리는 핸드폰을 던지며 이게 다 내 탓이야라고 소리쳤어요. 교회 쪽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음 일요일, 세리가 조심스럽게 교회에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신자들이 웅성거렸어요. 김사모가 먼저 다가와 세리 씨, 여기 왜 왔어요? 목사님 말씀 들었어요. 라고 물었어요. 세리는 무슨 소리예요? 라고 대답했지만 주변에서 불륜이라면서? 교회에서 부부 행세한 거 부끄럽지도 않아? 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 형제가 호민 씨랑 같이 다니면서 우리 속였잖아. 나가라고 말했어요. 세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목사님이 다가와 세리 씨, 밖에서 이야기하자라고 했어요. 교회 밖에서 목사님이 한숨 쉬며 소문 들었어. 학원에서 확인됐대. 교회 이미지가 중요해. 당분간 나오지 말라고 말했어요. 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10년 넘게 다녔는데 제발 전나고 애원했어요. 목사님이 신앙은 개인적으로 유지해. 하지만 공동체는 지켜야 해라고 대답했어요. 세리는 고개를 떨구고 교회를 나섰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울면서 이제 어디로 가? 라고 중얼거렸어요. 호민도 교회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신자들이 그를 피하며 독신이라고 속였어. 역겹네 라고 속삭였어요. 호민은 결국 교회를 그만뒀어요. 세리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해? 호민이 전화로 물었어요. 세리는 모르겠어. 그냥 헤어지자라고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준우는 호텔을 잡고 며칠을 보냈어요. 탐정의 보고서를 다시 읽으며 결심을 굳혔어요. 다음 날
강남에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여성으로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탄탄해요. 모텔 사진, 교회에서의 행세, 탐정 증언. 이건 명백한 불륜이에요. 준우가 이혼 소송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변호사가 물론이죠. 게다가 세리 씨 잘못이 크니 재산 분할에서 유리할 거예요. 호민 씨한테도 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준우는 사진을 넘기며 교회에서 부부처럼 행동한 게 제일 아파요라고 말했어요. 변호사가 그게 핵심이에요. 공공장소에서의 기만 행위는 법적으로 중대해요. 소송 준비할게요. 라고 했어요. 준우는 계약서에 사인하며 부탁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사무실을 나오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이제 끝내자. 속으로 다짐했어요. 소송이 시작됐어요. 첫 공판에서 준우 측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판사가 사진을 보며 이건 명백한 불륜 증거네요 라고 말했어요. 세리는 법정에 서서 울면서 실수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지만 판사가 법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호민도 증인으로 불려 나왔어요. 변호사가 교회에서 왜 부부 행세를 했나요? 라고 물었어요. 호민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라고 더듬었어요. 준우는 법정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세리의 변호사가 화해할 여지가 있어요. 라고 했지만 준우 측이 피해가 너무 커요. 라고 반박했어요. 판사가 재판 계속 진행하죠. 라고 선언했어요. 그날 저녁 준우는 호텔에서 혼자 맥주를 마셨어요. 승리할 거야. 자신을 다독였어요. 재판이 몇 달 이어졌어요. 증인들이 나왔어요. 탐정이 증언하며 모텔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라고 말했어요. 교회 신자 김사모가 그들 부부로 알았어요. 속았어요. 라고 했어요. 세리는 증언대에서 미안해요. 오빠라고 준우를 보며 울었어요. 준우는 눈을 피했어요. 호민의 변호사가 단순한 우정이었다. 라고 주장했지만 판사가 사진이 증명하네요. 라고 지적했어요. 마지막 변론에서 준우 측 변호사가 피고들의 행위는 사회적 기만이에요. 배상을 요구합니다. 라고 했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고일. 법정은 조용했어요. 판사가 이혼을 인정합니다. 세리 씨 잘못으로 재산 분할은 준우 씨에게 유리하게. 호민 씨는 정신적 피해 배상으로 5천만 원 지급하라라고 판결했어요. 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세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호민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끝이야. 준우가 법정을 나서며 생각했어요. 이혼 후 준우의 삶이 안정됐어요. 아파트와 저축 대부분을 챙겼어요. 배상금도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상사가 요즘 집중력 좋아졌네. 승진 제안할게 라고 했어요. 준우는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며 미소 지었어요. 새 아파트로 이사한 후 주말에 산책하며 이제 자유로웠던다고 중얼거렸어요.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과거는 잊었어. 앞으로 살자라고 말했어요. 운동도 시작했어요. 헬스장에서 땀 흘리며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출근길에 커피를 마시며 인생 새로 시작이야 라고 느꼈어요. 회사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를 내자 상사가 준우 씨 팀장 돼봐 라고 제안했어요. 준우는 받아들였어요. 고마워요. 대답하며 웃었어요. 밤에 창밖을 보며 평화를 느꼈어요. 그 고통이 날 강하게 만들었어. 속으로 생각했어요. 세리는 달라졌어요.
교육계에서 소문이 퍼져 재취업이 어려웠어요. 이력서를 내도 죄송하지만 일하는 답만 왔어요. 결국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새벽에 출근해 물건을 정리하며 이게 내 인생인가라고 한숨 쉬었어요. 손님들이 빨리 오라고 재촉하면 네, 잠시만요 라고 대답하며 참았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라면을 먹었어요. 학원에서 일할 때가 좋았는데 회상하며 울었어요. 부모님 집으로 가려 했지만 부끄러워서 어떻게 라고 포기했어요. 호민과는 가끔 연락했어요. 요즘 어때? 호민이 물으면 편의점에서 일해. 너는? 라고 했어요. 호민은 가족 도움으로 빚 갚는 중이야. 힘들어 돈 라고 대답했어요. 배상금 때문에 호민의 통장이 텅 비었어요. 돈 빌려줄 수 없어? 호민이 물었지만 세리는 나도 없어. 라고 거절했어요. 호민의 상황은 더 나빴어요. 교육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 농사를 도왔어요. 아침에 일어나 밭에서 일하며 왜 그랬을까 후회했어요. 빚 독촉 전화가 오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애원했어요. 세리와 만나려 했어요. 우리 다시 만나자라고 메시지 보냈지만 세리는 이제 그만해. 압박감 때문에 싫었덤 라고 했어요. 호미는 혼자 술을 마셨어요. 세리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속으로 원망했어요. 가족들이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탓했어요. 호미는 고개를 숙이며 알아라고 대답했어요. 밤에 누워 세리를 생각했어요. 처음엔 좋았는데 하지만 이제는 후회뿐이었어요. 세리와 호민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졌어요. 돈 문제로 다퉜어요. 호민이 네가 소송당할 때 도와주지 않았어. 그라고 하면 세리가 너 때문에 된 일이야. 라고 소리쳤어요. 만날 때마다 싸움이 반복됐어요. 결국 세리가 헤어지자 더 이상 못해 라고 말했어요. 호미는 정말 라고 물었지만 세리는 전화를 끊었어요. 세리는 편의점에서 일하다 지쳐 집에 돌아와 울었어요. 혼자서 살아야 해. 결심했어요. 호미는 부모님 집에서 새로 시작하자 라고 중얼거리며 이력서를 썼어요. 하지만 거절만 이어졌어요. 사회의 시선이 그들을 짓눌렀어요. 세리는 거울을 보며 다시 일어나야 해 라고 말했어요. 호민도 밭에서 포기 안 해라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미래는 불투명했어요. 준우는 새 여자 친구를 만났어요. 회사 동료 소개로요. 카페에서 만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어요. 그녀가 준우 씨 웃는 모습 좋아요 라고 하면 준우가 고마워요 라고 대답했어요. 데이트를 하며 과거는 잊었어요 라고 털어놨어요. 그녀가 강한 사람이네 라고 말했어요. 준우는 웃으며 그 덕분에 성장했어 라고 했어요. 주말에 함께 산책하며 행복을 느꼈어요. 이게 진짜 삶이야 생각했어요.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바빴지만 만족했어요. 승진 축하해. 동료들이 말하면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밤에 집에 돌아와 창밖을 보며 모든 게 잘 됐어 턴나고 중얼거렸어요. 세리는 편의점에서 손님을 맞으며 하루를 보냈어요. 어서 오세요 라고 말하며 웃으려 애썼어요. 피곤한 몸으로 집에 가서 샤워하고 누웠어요. 내일 또 출근이야. 한숨 쉬었어요. 호민의 메시지를 무시했어요. 혼자가 나아 결심했어요. 부모님께 전화해 잘 지내요 라고 거짓말했어요. 호민은 빚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더 했어요. 이 빚만 갚으면 중얼거리며 버텼어요. 하지만 세리의 빈자리가 컸어요.
후회돼. 밤에 혼자 생각했어요. 그들의 관계는 압력 속에 부서졌어요. 사회의 비난이 그들을 짓눌렀어요. 세리는 새 직장을 알아봤어요. 카페 알바라도 이력서를 냈어요. 호민도 운전기사 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과거가 발목을 잡았어요. 시간이 지나 준우의 삶은 더 밝아졌어요. 새 여자 친구와 여행을 갔어요. 바다에서 행복해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나도라고 대답했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 성공으로 보너스를 받았어요. 이 돈으로 새 시작 생각했어요. 세리는 편의점에서 승진의 점장이 됐어요. 조금 나아졌네. 웃었어요. 하지만 교회 생각이 날 때마다 아팠어요. 호미는 빚을 다 갚고 작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버티자 다짐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어요. 각자 새로운 길을 걸었어요. 준우는 평화를 찾았고 세리와 호미는 후회를 안고 살았어요.